자, 40페이지 보시면 3번 번호 용도지구 행위제한. 아까 이제 배운 거니까 확인만 할게요. 어디 법에 있나요? 행위제한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그런데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디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놨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역이나 구역은 전부 이 법, 다른 법인데 요 용도지구만 조례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다 써놨어. 이제 고도지구는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그 관리계획으로 정한다가 무슨 법이야? 법으로. 이 법이겠지? 이 법.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관리계획 이 법이잖아. 그 다음에 취락 중에서 자연 취락은 이 법의 대통령령이지? 왜 이 법의 대통령이냐? 녹관, 농자니까. 그러니까 녹관, 농자는 당연히 용도지역 행위제한은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이 법의 대통령령이야.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 구역 법에 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 이게 이제 다른 법이지. 왜 개발제한 구역 법이에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지정한 게 집단 취락이잖아.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법이야.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특이하게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으로 정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도 다른 말로는 개발계획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지구단위 계획도 결국은 개발하는 계획이야. 그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면 이 법이고 개발계획으로 그러면 다른 법이겠죠. 그래서 1번부터 여러분 책으로 하면 4번까지 거기까지가 이 법 아니면 다른 법률에 있어. 그럼 요거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구는 모두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굵은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1, 4 외에 지구 이름 나오면 무조건 행위제한은 뭐로? 조례로. 그럼 시험에서 경관지구가 시험에 나왔어. 행위제한 어떻게 나와? 조례로. 이거 찾아야 되겠지? 그렇게 하시면 돼.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써놨어 여기는. 그 다음 4번 번호 용도지역과 지구의 건축제한 예외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용도지역과 지구의 행위제한을 배웠는데 거기에 예외예요. 1번 무슨 시설? 도시계획 시설. 시설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로 만들려고 그래. 그럼 도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행위제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 다음에 2번 경관하고 고도지구에서 뭐 하려면 리모델링 할 때에는 그 제한을 뭐하라? 완화시켜줘라 이렇게 돼 있어. 고도지구는 높이 제한한다고 그랬지? 근데 그 안에서 뭐 한다? 리모델링해. 그러면 리모델링은 뭐가 리모델링이야? 자, 리모델링 건축법상 대수선 그다음에 증축이나 개축 요걸 리모델링이라고 그래. 건축법상에. 그러니까 증가가 될 수 있는 거야. 증가. 그러니까 고도지구는 높이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근데 뭐 할 때만 리모델링 할 때는 좀 완화시켜둬도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단어 경관, 미관. 경관하고 미관에서 뭐 할 때는 리모델링. 새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 새로 만드는 거 아닐 때는 뭐 하라? 좀 완화시켜줘라. 이렇게 나와. 그럼 용도지구, 지역, 지구까지 끝났어 이제. 다음에 용도구역. 그럼 용도구역은 이제 적어놓고 할 테니까 보세요. 자, 일단 용도구역은 몇 개인가요? 5개지. 자, 그럼 봐요. 지정, 변경, 세분하는 것은 관리계획 결정으로 한다. 맞아 틀려? 뭐가? 그러지? 이런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이제. 세분은 어디서만? 지역과 지역. 여러분 시험에 자꾸 구역에다 이걸 써놓는 거야. 왜? 앞에서부터 지역 지구는 계속 뭐 했어? 세분에다 이러니까 용도구역에다 세분 저걸 써주는 거지. 그래서 아까 큰 표에다 미리 정한 거야. 지역과 지구는 세분하지만 구역은 세분하지 않는다. 미리 배웠지? 자, 그럼 결정되니까 똑같이 효과 뭐 나와? 행위제한. 근데 지금 쓸 거 없을 것 같은데. 뭘 쓰는데? 앞에 다 했는데.
나는 지금 여러분 설명하려고 적는 거지 적으라고 안 했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적으려고 만지 말고 쓸 때마다 아까 했구나 우리 저거 배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 이 시간에는 아까는 내가 지구까지는 써라고 그랬는데 용도구역은 여러분 보면서 공부하시면 돼. 보면서. 그래 아까 저 앞에 도표까지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도표에 다 있는데 나는 여기다 정리하는 거야. 자, 행위제한 하면 행위제한 어디에 있어? 이 법 또 다른 법률에. 이건 아까부터 계속 한 거예요 지금. 근데 특이하게 여기는 따로 법률로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원래 다른 법률인데 다른 법률이나 따로 법률 같은 말이잖아. 근데 여기는 표기법을 따로 법률 이렇게 놨다는 얘기야. 책에 가면 이제 따로 법률 써 있어. 자, 그럼 다시 봐요. 용도구역 이름이 몇 개가 있는가? 5개 볼게요. 첫째 무슨 구역? 개발 제한구역.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린벨트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린벨트.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 그러나 조정한다. 유보. 아직은 안 한다. 아직은 시가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는 시가화 조정구역을 한시적 그린벨트 이렇게 써줘. 한시적 그린벨트야. 그러니까 위에는 그린벨트고 여기는 한시적이에요. 한시적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요 기간 동안만 그린벨트를 한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우리는 5년 이상 20년 이내를 여러분 책에는 시가와 유보 기간이다.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시가와 유보 기간이란 얼마다? 5년 이상 20년이다. 이러시면 돼. 그런데 여기에 실효 조항이 있어. 실효는 무슨 뜻? 효력 상실이야. 자, 참고로 여러분 책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잠깐만 갑자기 페이지가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이걸 써놨을 건데. 기억이 안 나네. 페이지가. 일단 나중에 나올까 이렇게 봐봐요. 내가 이렇게 써놨어. 효력 발생, 효력 상실. 우리말로 이렇게 써 있어. 효력 발생을 우리가 한자로는 발효된다 이렇게 말해. 발효된다. 효력 상실을 실효된다. 이걸 저 앞에 어디 써놨어. 그래서 내가 못 찾고 있는데 아직 내가 이제 처음 나와서 그래 페이지를. 그러니까 앞으로 치료 그만 뭐 효력 상실 이 말이야. 원래는 한자 시대는 실효된다. 또 법률에서는 발효는 알잖아. 효력이 나온다 이 말이지. 그걸 바로 두 글자로 실효, 발효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돼. 그럼 우리는 모든 공법상의 실효는 무슨 날에 이렇게 몇 년으로 나와. 몇 년이 되는 날에 하고 뒤에 뭐라고? 다음 날 이렇게 나와. 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앞으로 어디든지. 그래서 이것도 요거는 내가 이제 페이지를 하나 알려드릴게. 여러분 책에 지구 단위계 끝나는 페이지 58쪽 펴봐요. 아니 책 말고 책 갖고 오지 마. 앞으로 책 버려. 기본서 버려가서 이제 오늘부터 58쪽 봐요. 밑에 표 있어 없어? 실효되는 표 5개 써놨잖아.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책 버려. 책 갖고 다니지 말고 무겁게 이제는. 값어치 했어. 1, 2월 더 쓰면 값어치 한 거죠. 3만 원어치는. 끝났어. 여러분 책은 이제 수명이 끝난 책이요. 더 이상 보지 마. 이렇게 요약집에는 다 필요한 조문들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표해놨어.
그러니까 시도되는 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딱 5개 배우시면 돼. 자, 넘기고 다시 원래대로 와요. 용도구역. 그러니까 그 부분 갈 때 시료 나오면 또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일단 시료 그럼 무슨 날 다음 날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 자연 공원구역이 나와. 자, 네 번째 수산자원 보호구역. 다섯 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러니까 용도구역은 오늘 요것만 잘하면 돼. 그리고 좀 이따 표 알려주면 그것만 딱 공부하시면 돼. 그럼 이 5개 중에서 지정 목적을 개발과 보존으로 설명할게요. 4개는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왜 보존이냐?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니까 뭐요? 보존하려고. 요거는 개발하려고. 근데 요 개발은 항상 무슨 개발? 복합적. 요거는 복합적으로 개발하려고 새로 2015년에 신설을 한 거야. 그러니까 2015년 초까지는 4개 용도구역밖에 없었어. 근데 2015년에 요거는 보존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개발. 그래서 아까 강화시킨다 그럼 4개를 말하지? 완화시킨다 그러면 요거겠지? 요거야. 그래서 아까 용도구역도 강화, 완화 그 말이 4개는 강화, 하나는 뭐 완화시키려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름만, 개념만 알면 돼. 시험에서는 뭐가 완화 이렇게는 안 물어봐. 용도구역은. 근데 이게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보존과 개발로 구분이 됐는데 이때 요 세 가지 1, 2, 3번이야. 1, 2, 3번은 보존하려고 지정됐는데 해제시킬 수가 있어. 해제가 됐을 때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 요걸 시험에 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보면 요게 나와. 근데 지구 단위 거기서 내는 게 아니야. 배우는 건 그쪽 배우네. 시험은 여기서 내나? 원래는 무슨 목적인데? 보존 목적이야. 그럼 보존하려고 했는데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개발될 수 있지. 그럼 개발될 수 있으니까 무슨 구역으로? 지구 단위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할 줄 알으셔야 돼. 시험장 가서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배우기는 지구 단위 계획을 배우는 거야. 근데 문제 낼 때는 여기다 써먹어.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지. 배우는 거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좀 이따 적으셔. 적더라도 설명할 때는 적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무조건 펜 놓는다 생각해. 이제 요약집 나왔는데도 필기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안 하려고 한 건데. 제발 설명만 들어, 설명만. 그 내가 적을 거는 좀 이따 안 지워, 이거. 끝나고 적어, 끝나고. 아셨지? 이제 지금부터 습관 좀 갖추면 돼. 그거 못 고칠까? 그래서 이걸 빨리 만들어낸 건데. 응? 내가 잘 적어갖고 합격한 사람 한 명도 못 봤다고 그러잖아. 적는 사람 치고 합격을 못 한다니까? 안 적은 사람만 합격했어. 안 적은 사람만. 그거 좀 명심 좀 해봐. 합격하고 싶거든. 안 적으려고 동영상 안 보려고 한번 해봐. 그럼 합격한다니까. 여러분 합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 원래. 적으니까 어렵잖아. 더 적으니까. 안 적고 책에 있는 거 읽으면 될 거 아니냐. 좀 이따 다 책에 있다고 내가 알려주고 있잖아. 지금. 또 좀 이따 30페이지 가서 해줄 거야. 그래 좀 듣기만 해봐. 잔소리를 안 하게 좀 하면 좋겠는데 자꾸 그 적는 걸 안 될까? 앞으로 저기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 볼펜 두는 사람 못 들어오게. 산에 갈 때 우리 라이터 못 갖고 가야지. 여기 우리 강의실 올 때 펜을 못 들고 오게 해야 되겠다. 형광펜만 들고 들어오게. 형광펜만. 형광펜은 필기 안 할 거 아니야. 밑줄은 걸 거니까. 어떻게 할까? 다음 주부터 검사할까?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래야 헛소리 안 하고 막 빨리빨리 수업을 하지. 어떻게 여러분이 지킬 거야? 내가 검사할 거야? 지킬 거지? 해준다 하는데도 왜 그걸 자꾸 적으려고 그래? 좀 이따 책도 읽어줄 건데 이거 있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결정권자가 문제야. 그동안에 우리 결정권자는 항상 어떻게 돼 있었냐면 국장, 시도, 대도가 결정권자지. 그런데 용도구역은 이게 안 만든다는 이야기야. 각각 다 달라. 각각.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지난번에 하나 배웠어. 누구만이? 국장만이 요걸 배웠잖아.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야. 시도지사만이 결정해.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냥 시가와 이렇게 나오면 국장 아닌데 시도지사야. 근데 예외가 나올 때 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국장이 결정하려면 요 앞에가 그렇지 국가계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오늘 뒤에다 써드릴게.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이렇게 나와야 돼. 이 말이 앞에가 써 있어. 그러면 무조건 국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나 대도가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보더라도 결정권자가 어떻게 다 다르지 지금. 그 다음 수산자원이니까 수산은 바다라고 그랬어. 바다니까 누구야?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결정권자가 결정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결정권자가 여기만 3명이 다 되는 거지. 국장, 시도, 대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리고 결정이 되면 또 행위제한이 나오겠지. 그럼 행위제한은 어디 법에 있어? 이 법과 아까 말한 대로 따로 법률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을 때는 이 법 아니면 뭐 딱 요걸 찾으면 돼. 그러면 현재 이 법에 있는 행위제한은 시가와 조정구역이 이 법에 있어.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이 법에 있어.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따로 법률 그러면 돼. 법 이름도 외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행위제한 나올 때는 이 법에 있는 거 이름이 뭐다? 시가와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것만 이 법이고 나머지는 뭐다? 따로 법률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책은 아까 앞으로 간 30페이지 펴봐요. 자, 30페이지 보면 용도구역을 보세요. 표에서 용도구역. 용도구역 지정효과 쪽 보세요. 지정효과. 자, 시가와 조정구역 무슨 법? 국토계획법. 이 법이야. 그리고 5번에 있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 국토계획법이지? 그러니까 그것만 국토계획법이야. 그러면 나머지 2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법.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야. 이걸 법에서 약칭하면 공원녹지법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외우지는 말란 이야기야. 다른 법은. 왜냐? 시험에서 법을 묻지는 않아. 그냥 따로 법이라는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적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서 이 법과 따로 법률에 이렇게만 구분하면 돼. 그러면 이 법에 있는 게 뭐다? 시가와 입주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러놓고 그 밑에 결제 지정권자가 각각 다르다 해서 어디다 적냐면 자 시가와에다 이렇게 적고 요걸 적어. 거기다가. 요 지금부터 거기다 필기. 조그만하게 시가와는 이렇게 개발은 국장 이런 것만 좀 적어봐요. 거기다. 조그만하게. 원래는 안 적어도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안 적으면 또 불안할까 봐서 거기다 적어봐. 시가와 원칙 시도 예외 국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국장, 도시자연은 시도 대도, 입지규제는 결정권자. 그럼 결정을 다 못 적으면 3명 그러면 적어놔. 못 적으면 3명. 어? 국장, 시도, 대도. 그렇게 하면 뭐 거기서 다 끝나지. 이거 필기 안 해도. 어떻게 해결되나요?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책에 1, 2, 3번 있지? 시가와 수사는 빼고 1, 3, 4가 되겠네. 이렇게 적어. 1, 3, 4 체크하고 3개가 해제되면 어떻게 된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거기다 적어. 1, 3, 4. 내년에는 2번을 저 바꿔놓게. 1, 2, 3으로. 내년에 나 보면 안 돼. 내년에 새로 공부할 사람들 그렇게 바꿔준다고. 여러분이 내년에 보자는 게 아니라 1, 3, 4가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무슨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두란 얘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걸로 끝내시면 돼. 요 표로. 요 표로 끝내면 정리가 딱 돼야 돼. 이게. 되셨나요? 다 적었어 이제?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페이지를 41로 넘어와 보세요.
책으로 이제 체크할 거니까. 자, 용도구역의 1번 의. 다시 한번 반복. 어디에 대해서? 용도 지역 및 용도지구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 완화. 오늘 반도 지금 몇 번째야? 오늘 반도 지금 세 번째 읽고 있어. 세 번째 똑같은 말을. 그 다음 2번 개발제한구역. 항상 누구는? 국장은. 철종구죠. 국장은. 도시의 뭐를 무질서한 뭐. 자, 확산에 동그라미 해봐 또. 확산에다. 거기에 포인트는 확산이요. 내용이 다 중요한데 확산 방지야. 그리고 2번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3번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4번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뭐 보안 때문에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문장에 개발 제한 나왔잖아.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도 무슨 계획으로 관리를 결정하죠. 요거 혹시 기억해봐요. 자, 울산광역시 그린벨트가 뭐야? 어디야? 이렇게 돼 있지? 이게 그린벨트야. 그린, 녹색. 그 녹색이 뭐 산이야, 산.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경계는 뭐야? 산하고 산어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부 산이야, 산. 그러니까 산이니까 산하고 산에 대해서 묶어. 뭐를 방지하려고? 그래, 확산 방지라니까.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시가 더 이상 커지지 않으려고 띠로 둘러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옆에 양산시도 그린벨트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그린벨트와 그린벨트는 행정구역끼리 뭐 돼 있다? 걸쳐져 있다. 이거 배웠잖아 지난번에. 그래서 걸쳐진 걸 누가 위반할 거냐? 시도가 달라 그러면 누가? 국장이 위반하고, 도가 같은 경우는 도지사, 이렇게 배웠잖아. 그걸 배운 거야. 그래서 그린벨트 기본 목적이 뭐야? 확산 방지야. 그러다 보니까 경계 부분이 전부 띠로 묶여 돼 있어. 그게 뭐다? 그린벨트로 돼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군부대 같은 게 도심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여기도 그린벨트가 지정되잖아. 뭐가 있으면 바로 군부대. 누가 요청했어? 국방부 장관. 뭐 때문에? 보안 때문에. 군부대는 보안을 유지해야 될 거냐. 그 주변 개발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크게 묶어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원래는 어딘데? 경계 띠로 돼 있는데 도심 안에도 있는 경우도 있다. 뭐 때문에? 군부대 생각하면 돼. 군부대가 있으면 거기를 뭐로? 그린벨트로 묶어줘라. 이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목적을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개념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2번 별도 법률. 별도 법률이란 1번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필요사항은 뭐로 정한다? 따로 법률. 이렇게 돼 있잖아. 여러분 책이 이게 안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책을 빨리 바꾼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그냥 지정과 변경으로 문제가 나왔어.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 그럼 뭐야? 관리계획 결정이지. 그것도 헤매면 안 돼. 근데 뒤에가 뭐 붙었어? 필요한. 이 말이 붙었어. 필요한. 그래서 굵은 글씨가 있는 거야 그게. 헷갈리지 말라고. 지정과 변경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리계획 결정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거기에 뭐한 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로 정한다? 따로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역시 굵은 글씨. 행위제한과 관리에 관하여 뭐한 거? 필요사항은 또 뭐로? 따로 법률. 그래서 법률 이름이 뭐야?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나오지. 근데 시험에는 개발제한구역 법으로 나온 적은 30회 동안 한 번도 없었어. 그냥 법률 그대로 따로 법률. 왜냐하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시험 범위 아닌 거는 법률 이름을 안 물어봐 잘. 그냥 따로 법률 이러면 돼. 근데 꼭 뒤에가 필요사항. 이게 포인트야. 필요사항. 그 다음에 C가 봐. 그러면 이제 개발제한구역은 내용이 간단하죠. 왜 그럴까? 이 법에 없다고 그랬잖아. 이 법에 행위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오는 거야. 근데 C가 봐는 보니까 내용이 많아. 왜 내용이 많아? 이 법에 있으니까. 이 법이니까. 그걸 상식으로 보라는 얘기야. 왜 짧고 길고 그런가? 이 법에 있는 건 내용이 많아. 이 법에 없는 거는 내용이 두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하고 목적하고 무슨 법이냐 이거밖에 안 나와 시험 문제가. 자 그러면 C가 봐. 자 먼저 목적과 절차. 시도지사는
그래놓고 괄호 속에 뭐가 연결되면 국가계획 연계되면 누가? 국장이. 옛날 같으면 직접 요청 이런 것도 시험을 다 냈어. 요즘에는 거의 안 나와. 옛날에는 시도지사는 직접 요청이지. 근데 국토부 장관은 직접만 한다고 돼 있지. 이런 것도 차이점이 있어. 근데 우리가 그까지는 요즘에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지정권자. 원칙은 시도다. 예외는 국장이다. 자, 그러면 대상이 어디냐? 어디와 어디? 도시지역과 그 주변. 이 도시지역이 포인트야. 시가와는 항상 지정돼서 어디다?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 그래서 1번 무질서함. 뭐를 방지? 시가와 방지야. 확산 방지는 어딘데? 그렇지. 그걸 갖고 시험에 낸 거예요. 그걸. 시가 무질서한 시가와 조정은 말 그대로 시가와 들어가지. 근데 개발지향국은 확산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2번 계획적이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정이나 변경을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2번에 동그라미 1번 시가화 유보 기간을 얼마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다. 자, 2번 그럼 유보 기간의 실효는 유보 기간 만료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그러면 시가화 유보 기간이 얼마인데? 5년 이상 20년 이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하고 그 효력을 상실하면 상실했다는 내용이 실효지. 그걸 뭐 해야 돼? 고시해 줘야 돼. 고시의 뜻이 뭔데? 알려야 되겠지. 알려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화 조정부에 지정되면 효력이 상실되면 우리 국민은 몰라. 모르니까 알려줘라 해서 실효고시하라 이렇게 나와. 다시 참고로 여러분 책의 페이지를 앞으로 한번 가서 뭘 찾았냐면 7페이지에 펴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 밑에 참고사항 뭐뭐 있어? 공고고시 밑에 열람공람 써놨죠? 한 번씩 꼭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우리 배운 부분 한 번에 쫙 읽어와. 뭐가 있었다. 외울 수는 없어. 그래도 뭐가 어디에 있었다. 이런 걸 알고 와야 되니까 한번 읽으시면 돼. 그럼 공고고시도 다 읽을 필요 없어. 거기도 굵은 글씨가 막 다 나와버렸네. 글씨체가 좀 다른 건 보이지? 일시적, 단기간 이런 거 보이잖아. 구속력 가지지 않았다.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사항을 일단 정한 후 개정 폐지되지 않는 한 뭐라고 돼 있어? 계속 그거잖아. 글씨체 보이지 이제? 그러니까 굵어졌는데 요런 게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글씨체가 좀 달라졌다 이런 거 좀 체크해 주시면 돼. 읽어와. 하여튼 간에. 자, 그러니까 이제 실효고시도 효력이 상실됐는데 뭐 해줘야 돼? 고시. 이것도 시험에 낸 거잖아. 뭐라고 냈냐면 시가화 유보 기간이 만료되면 실효고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출제한 거야. 효력이 상실되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실효고시 하여야 한다야. 그래서 여러분 요건 지난번 설명했죠. 한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알겠죠? 요거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원칙, 예외 이런 말로 쓰인다 해서 임의적이다, 의무적이다 이런 거 그것만 좀 구분해서. 그래서 실효고시 뒤에는 항상 뭐라고 써놔? 요자를 써놓지. 꼭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정효과 행위자 나오는데 오늘은 하지 마. 오늘 5월쯤에 나가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자, 밑에 가면 이제 수산자원이 나와. 맨 밑으로 가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목적 해수부 장관은 직접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 포인트가 해수부 장관이죠. 직접과 요청이죠. 그리고 목적은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고 대상은 어디를 대상으로?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어디까지? 인접토지까지. 혹시 그 말 기억나나요? 인접토지? 자, 공유수면은 바다죠. 바다에 한한다가 아니라 바다 옆에 땅까지 지정하라 이렇게 말해서. 왜냐? 자, 여러분들 김을 채취해서, 김이 바로 수산자원이잖아. 그러면 김 따오자마자 서울로 보내야 돼, 가공해야 돼?
가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공장이 있어야 되겠지? 공장을 바다 위에 지어야 돼? 땅 위에다 지어야 돼? 땅. 그래서 인접한 땅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요거 시험 문제 되면 공유 수면에 한한다 그러면 안 돼. 공유 수면과 어디 인접 토지까지. 그 글씨체가 좀 다르잖아. 이 실컷 만들었는데 글씨가 갑자기 굵어져 갖고 이게 표시가 안 되네. 그 다음에 별도 법률.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과 변경까지만 나오면 뭐야? 관리계획이지? 근데 뒤에가 필요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시 2번. 행위제한과 관리에 관해서 필요사항도 따로 법률인데 그게 뭐더라? 수산자원관리법이지. 요건 하나 기억하셔야 돼. 왜냐? 아까 저 앞에서 한번 나왔잖아.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무슨 법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이렇게 배웠지 앞에서.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 목적이 자 나와 있고 누가 시도 대도가 쭉 있고 세 번째 도시지역 거기 도시지역 나왔어.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해서 그 다음 줄 지정과 변경을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별도 법률은 자 필요사항 그럼 뭐로 따로 법률 그러면 되지. 원래 법 이름은 원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것도 약칭하면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목적과 지정 대상 여기는 누가 결정권자가 해놓고 가로 속에 써드렸어. 3개. 결정권자는 누구다? 국장, 시도, 대도가. 자 역시 무슨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그럼 도시지역이 몇 번 나왔어? 용도구역에서? 3번 나왔지 3번. 자 어디 있어? 시가 와도 도시지역 여기도 도시지역 여기도 도시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도시지역 아닌 게 생각. 바다잖아. 바다는 도시지역이 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개발지역과 바다 도시가 될 수 없잖아. 그렇게 이해하면 돼. 항상 시험에 나올 때 도시지역 관련 지문이 나오면 수산이나 개발은 안 되는 거야. 수산 바다 개발지역은 외곽이잖아. 외곽. 그거 빼고는 전부 어디야? 도시지역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큰 개념을 그렇게 빨리 찾으시면 이해가 되지.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단어가 뭐라거나 복합적 나오잖아.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과 역시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지정은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그렇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그래 놓고 1, 2, 3, 4, 5번 있나요? 요게 재작년 29회 때 시험 문제였어. 다음 주 입주기대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 이렇게 물은 거야. 일단 나온 거야. 낸다면 요게 1순위 문제야 무조건. 근데 이거를 세부로 좀 들어가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1번 무슨 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이야. 기본계획. 관리계획 아니야. 그래서 기본자를 딱 무시해 준 거야. 그래서 계획 나오면 무슨 계획에? 기본계획에 따라 이렇게 나와야지. 관리계획 나오면 안 돼. 그리고 2번 주로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이런 것들을 복합적 개발하려고 그래. 그럼 상식적으로 철도, 역사가 있으면 거기는 주로 무슨 법이 적용이 돼? 철도법에 적용을 받겠죠. 그럼 철도법에 적용이 받으니까 마음대로 개발이 돼? 안 돼? 안 되지. 철도 역사가 생기고 한 30년 지나갔다 생각해봐. 그럼 노후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개발 절대 못하지. 그럴 때 여기를 무슨 구역으로 지정하라?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복합이니까 뭐 들어와? 새로운 상가 건물이 들어오겠지? 근데 거기다 뭐도 오피스들도 들어온다 그 말이야. 복합이란 말이. 그래서 그런 철도 역사, 그다음에 버스 터미널 대표적인 게 그거지. 그다음 3번은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해야 돼. 앞으로 요 지문이 자주 나올 거예요. 요거 나오면 무조건 개발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배울 때 요게 또 나와. 그럼 뭐 한다? 요거 개발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야 요게. 그리고 이제 4번을 출제하잖아. 도시정비법이야.
그럼 도시정비법에는 무슨 지역 무슨 지역일까? 주거공업이야. 만약에 이거 시험에 주거상업으로 내면 거의 다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정비법 하잖아. 그러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나 상업지역 이렇게 돼 있어. 주거나 상업지역. 근데 복합을 지정할 때는 주거하고 어디야? 공업이야. 공업. 그 4개만 기억해. 4개만. 좀 잘. 오늘은 내가 공부하라고 체크해 드린 거지 오늘 하라고는 안 해. 이런 거는 지금 해갖고는 안 돼. 나중에 공부되면 좀 자세하게 공부하셔야 돼. 자, 다음 장 넘기시고. 입주기의 최소 구역은 그냥 밑줄 좀 몇 군데 그어놨어. 나중에 읽으시면 돼. 오늘 이제 배운 것만 하나 해볼게요. 양괄호 4번. 협의 관련 기관의 특례 이렇게 써 있나요? 양괄호 4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광역이든 기본이든 관리계획이든 협의기간 며칠이야? 협의기간 30일이잖아. 30일.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결정할 때는 며칠로? 10일로. 그래 특례라고 써놓은 거야. 적으려고 또 적는다. 30일 적지 말고 머릿속에 외워 이제는. 에? 국토계획부시간 협의는 모두 얼마? 30일 그 정도는 외워지잖아. 근데 입지만 30일짜리 며칠로? 10일로 빨리 하도록 하라 그 말이잖아. 그 특례지. 그러니까 낼 수 있다 그 말이요. 30일 내는 게 아니야 시험에서는. 또 이게 또 오타가 또 나왔네. 희한하다 이게. 지금 내 목표가 5번이 나와야 되거든. 그제? 앞으로 이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고쳤어요. 내 목표 5번. 작년에도 이게 5번을 주면 꼭 숫자로 이게 바꿔 나오대. 수 이렇게 나오잖아. 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렇게 나오잖아. 그 숫자가 번호 5번짜리야.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그쪽은 이제 하기야. 그쪽은 전문 컴퓨터겠지. 우리 컴퓨터로 보내면 꼭 이게 내 목표 5번짜리가 숫자로 이렇게 나오대. 작년에도 그랬어. 그게 고쳐놨거든.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오네. 앞으로 이하 많이 나올 거야 이런 말이. 내 목표 5번짜리는 숫자라고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바꿔서 반대로 앞으로 수하고 무슨 내용 나오면 번호 몇 번, 내 목표 5번 고친다고 해가지고. 그 내년에는 PDF 파일이라고 이걸로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변동이 없어. 한글 파일로 보내니까 이렇게 나오네. 내년부터는 그러면 PDF로 보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자, 수 다른 법률의 관계가 아니라 5번 다른 법률의 관계예요. 그래서 1번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는 도시지역에서는 다른 법률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렇게 배제라는 말이 뭐야? 적용 안 한다 그 말이야. 적용 배제, 적용 안 한다. 그래서 도로법의 40조가 접도구역제야. 근데 접도구역제를 무슨 지역 안에서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 말이야. 그럼 시험 문제 나온 걸로 하나 물어볼까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도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맞을 것 같을까? 응? 도시지역 안에서는 도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렸다 하고 찾아야 돼. 거기 내가 뭐가 굵은 글씨야? 일부라고 돼 있잖아. 일부. 일부 몇 조야 조문이? 40조 하나만 적용 안 하는 거야. 도시지역 적용 안 한다가 아니야. 그래 내가 일부라는 말을 꼭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서는 도로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 도로법의 일부라고 쓰든가 조문을 40조라고 쓰든가 아니면 접도구역제라고 쓰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걸 시험에서 내는데 여러분들 그냥 도로법 외우고 다니 의미 없어. 도로법 일부인 뭐를 조문은 몰라도 돼. 조문은 안 나와 시험에서. 접도구역제만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 아셨나요? 그래서 내가 일부라는 단어를 써준 거야. 그 다음 농지법 8조. 자 외워봐. 농지법은 8조 꼭 외워. 8조 그럼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야.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는 조문은 시험에서 안 나와. 근데 여러분 두 개 외워놔. 건축법 11조 농지법 8조 요거는 외우세요. 왜냐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면 써먹는 거는 어느 법에라도 건축법 11조 농지법 8조 이건 조문으로 많이 써놔.
이 건축과 11조는 건축 허가야. 요 8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야. 민법 시간에도 나와. 농지법 8조 이렇게. 농지법 8조는 이거야. 그리고 이제 건축법에는 다른 공부하다 보면 건축법 11조, 건축법 11조 이렇게 나와. 가장 중요한 조문이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는 시험에는 안 나와도 요 두 개 조문은 외우시는 게 좋아. 왜냐면 자주 써먹을 거거든.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란 뭐냐? 자, 봐봐 여기다. 용도 지역이 네 군데가 있어. 도, 관, 농, 자. 그러면 도시 지역에도 농지 있나요, 없나요? 있지. 여기도 농지 있고.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농지는 다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요 세 군데 거 농지를 취득하고 싶어. 그럼 농지법 몇 조? 농지법 8조 적용을 받는 거야. 그러면 8조 적용 받는다 그러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냥 여러분 농지 못 사. 농지 사고 싶을 때는 뭐부터 8조에 따라서 농지 취득하겠다는 발급 증명서가 있어야 돼. 그 증명이 있어야 취득한다 이렇게 말해. 근데 민법에서는 다르지? 요거 발급 안 받아도 유효가 되지. 그런 걸 배울 때 농지법 8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는 현재 요거는 취득하려면 발급 받아야 돼. 그런데 요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고 그래. 그럼 농지법 8조 적용해 안 해? 8조 적용을 안 한다 그 말이야. 도시지역에 취득할 때는 발급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똑같은 농지인데도 무슨 지역 안에서는 도시지역 안에서 농지 취득할 때는 8조 적용 안 하는 거야. 안 한다는 말은 뭐 발급 안 받아도 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란 걸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겠지. 근데 이걸 시험에 내지는 않아. 그 밑에 걸 내지. 다만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법 8조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놨네. 이제 문제가 여기 잡아요. 그럼 도시를 우리가 세분하면 어떻게 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되겠지. 그리고 녹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 군데에서 농지 취득할 때는 8조 적용해 안 해? 아예 안 하는 거지. 근데 녹지지역은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달라져. 자, 녹지에서는 무슨 사업? 시설 사업. 자, 봐 여기 봐. 시설 사업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자, 시설 사업에 필요하면 농사 지어 안 지어? 안 짓지. 그러니까 농지법 적용할 필요 있어 없어? 적용을 안 한다 그 말이지. 도로 만드는데 농사 짓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별조 안 해. 그런데 시설사 필요하지 않다고 농사 짓겠다는 이야기지. 그때는 농지법 8조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도시지역 안에 뭐로 나와? 녹지가 나와. 녹지가 나오면 다 단어 찾아야 돼. 무슨 사업? 시설. 시설 사업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돼. 시설 사업에 필요하다고 지문이 나왔어. 8조 적용해 안 해? 안 한다. 사업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농사 짓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거기다는 8조를 적용한 요걸 내 시험에서. 요즘은 도로법도 시험에 안 나와. 도로법도. 옛날에는 도로법도 간혹가다 시험에 냈고 또 전분야, 일분야, 구분하러 나왔는데 요즘 시험에는 이제 그런 걸 잘 안 내. 그 대신에 농지법은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제를 하는 거야. 자, 그냥 도시지역으로 문제가 출제되면 적용 안 한다 그러면 돼. 근데 무슨 지역으로 써지면 녹지. 이게 써지면 신경을 써야 돼. 녹지는 사업에 필요하지 않다. 그럼 8조 적용하는 거야. 사업에 필요하니까 농사 지을 일이 없어졌지. 그러니까 8조 적용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그걸 여러분 지문 보고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요 지문으로 자, 그 굵은 것이 시설 사업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요걸로 시험 문제 풀어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둘 이상 걸치는 문제 나와 있죠? 요거는 5월 달에 해드릴 거야. 5월 달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려워 이게.
아직 용도 개념이 다 안 잡혔기 때문에 요거 해봤자 요거 들어가질 않아. 근데 5월 달에 하면 간단해. 요거하고 건축법 한꺼번에 끝낼 수 있어. 그럼 5월 달에 써야 되고. 그래서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보니까 시설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배우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니까 오늘은 일단 집에 가시면 복습은 전체 한번 읽어오는 거. 내용은 뭐 크지 신경 써서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하고 우리 지나간 부분까지 공부를 해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관리계획은 이제 어디가 끝난 거야? 1번, 2번이 끝났어. 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하고 그다음 뭐 용도구역 여기까지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순서로 뭐 나와? 시설 나오잖아. 시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설을 배워. 그러면 시설이 끝났는데 왜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은 이 법으로 해 안 해?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시설 배운 다음에 바로 뭐 배워? 지구단 이렇게 순서가 돼 있는 거야. 순서가. 이제는 타이틀 갖고 공부할 줄 알으셔야 돼. 타이틀상 왜 이게 나왔다 이거를 그거 이해될 수 있으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첫날부터 관리계획 6가지 외워라. 외우면 공부하는 방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순서가 오늘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까지 배운 거예요. 다음 주는 뭐 배운다? 시설하고 지구 단위 배워요. 그럼 시설 쪽은 이제 뭐 배워? 사업 문제 배우는 거야. 사업 문제. 그걸 배우게 하는 과정이니까 그 지나간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해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